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uk현의 한모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을 보시니까 말이죠. 저하고 생각들이 비슷해요. 긴급 체포하라, 거덜났다, 그야말로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박범계가 빠졌는데요. 이 박범계도 이제 빛의 속도로 이것도, 요거는 이제 또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박선희도 그렇고, 또 이제 체포 동의를 또 해줘야 될 텐데, 요런 사람들을 체포 동의를 안 해주면,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설당이 이제 스스로 없어지게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앞방송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내용이 바로 홍장원이하고 박선원이 이 메모, 그동안에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메모에는 그게 새롭게 가필한 사람이 이 박선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 변희재 대표하고 그다음에 신혜식 대표가 대한민국 최고의 필적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이게 결국 박선원이 필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자, 물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말이죠. 그 감정 결과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별도의 문제고, 일단 이분은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만 거의 30여 년 이상을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검증한 건데, 이거를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이 될 거냐 말 거냐와 관계없이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진짜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선요, 이 사법 리스크 12개, 5개 재판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끝난 건데, 지금 이제 내란 몰이를 한 거 아닙니까? 내란 몰이. 내란 몰이의 내란 수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들, 비판들이 아주 팽배하잖아요. 팽배. 자, 그런데 그 내란 몰이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홍장원이의 메모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곽종근이의 발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곽종근이는 김병주가 맨 먼저 회유를 하기 시작했고, 김병주하고 박선원이 둘이 이제 한 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이는 국정원 1차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선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 1차장 출신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짬짬이를 하고 그 위에 박지원이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곽종근의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 얼빠지는 권익위원회인데, 아니 곽종근이를 또 권익위원회로 인정해 주는 거 뭡니까? 이러면 권익위원회가 이게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란몰이에 그야말로 이제 주연 배우로 등장한 인물들이 박지원,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 되는 게 이제 김병기, 요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사람들이 이제 배우 내란 몰이를 한 사람이고, 그 위에 이제 이재명이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그야말로 이제 여론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매체에 등장하는 구도로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적 증거가 결국 나온 거예요. 밀적 증거가 필적 감정에서. 그러니까 끝난 걸로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제일 무서운 저승사자가 누구예요? 신진우잖아요. 그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안 받으려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서울중앙지법을 갖고 와라, 또 안에서 배당을 새로 해달라, 그리고 또 재판관 쪽 기피 신청을 해, 별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만약에 지가 정말로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신진한테 받아갖고 속전속결로 받아서, 이거 봐라, 무죄 받았지 않냐, 무죄 받는 시간을 줄이는 게 정상적인 상식적 행위가 아니겠어요? 근데 요 인간은 끝까지 재판을 안 받으려고 온갖 난리를 친 거예요. 온갖 난리를. 예, 그러는 과정에 시간은 이제 흘러서 결국 인사이동까지 와가지고 본 재판을 한 번도 못 열었어요. 예, 한 번도. 작년 여름에 시작한 거가. 요게 결국 재판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망가다가 결국 도망가다가 수사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걸렸어요. 송병훈 부장판사하고 옆에 좌우 배석판사까지 전부 다 싹 다 바뀌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도 보다도 더 이게 저승사자면 저승사자지 덜 저승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그런 게 피하려고 온갖 난리를 쳤지만은, 이게 재판 사부 분담위에서 딱 분담이 되고 보니까
송병훈한테 간 거예요. 요 재판부가 만만찮아. 그런데 이제 이게 저 환상적인 제가 보기에는요, 조합이 된 거예요. 뭐냐. 이거 1심 판결 1년 이내에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화영 재판 항소심까지 끝났잖아요. 그럼 심리할 게 없지. 왜냐하면,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는 공범인데 뭘 심리해요. 그거 뭐 페이퍼, 그냥 서류만 봐도 그냥 바로 판결을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전속결. 이재명이 좋아하는 빛의 혁명으로 요 심판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원지검 아무리 많이 걸려도 금년 연말 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금년 연말 안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게. 이거를 갖다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대전고등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겁니까? 결국 수원고등법원을 가는데 수원고등법원에 가면 누가 지키고 있느냐? 물론 딱 신진우가 이걸 재판을 받는다. 보장은 없지만 이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전자배당 같은 것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 법 판단의 안정성 이거를 본다면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줘야지.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재판을 이화영 재판 1년 넘게 했죠. 2년이 넘게 했죠. 오래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성태 재판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는요, 자다가 깨고 나서 너 이거 판결해. 이거 징역 얼마짜리지? 하면 20년 무기징역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인의 배당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배당이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연히 갈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다 본다면 이재명이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끝났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5개 범죄, 5개 재판, 12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최고 중형이 그야말로 사형까지도 가능한 이 형이 바로 뭐냐? 대북 송금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대한민국이 반듯한 미국의 동맹국인데 동맹국가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죠. 지금 탄핵 각하 여론이 지금 쫙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각하 여론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는 지금 옥죄는 재판 구도로 가. 그리고 또 내란몰이는 실패로 끝나.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세 군데. 그렇죠? 윤 대통령이 살아나지. 그 다음에 수원지법의 재판부는 또 센 재판부 만났지. 그 다음에 지가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이 행동대원들. 그렇죠? 박선은, 박범계, 김병기, 김병두. 요 사람들은 내란몰이에서 실패로 끝난 게 다 눈에 보이지? 이게 시간 문제잖아요. 벌써 필적 감정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이재명이는 이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려 해도 막혀. 서쪽으로 가려 해도 막혀. 남쪽으로 가려 해도 막혀. 군군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끝난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지가 무슨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뭐 현대자동차도 가고 연금 계획도 하겠다고 폼 잡고 그리고 25만 원 안 준다 했다 준다 했다 안 준다 했다 해.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개딸들이야 무조건 하고 고하겠지만요. 중도층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더 이상 이재명한테 속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왜?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같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지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그 내용의 지금 보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빠르게 좀 방송하고 싶었는데 더 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그 내란몰이의 실패작 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메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차 메모. 이게 1차 메모가 이걸 보시면요. 12월 3일 날 밤 11시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메모가 웃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진술에서도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정영식 주심한테 얻어 맞았잖아요. 예. 아니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지 왜 체포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지 체포 요청 이렇게 쓰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 이거 참 그래서 좀 홍장원이 하고 여인영 이게 이제 2월 4일에서 5일 국회하고 헌법재판소의 발언 내용 그리고 2월 20일 날인가 바로 지난번 최종적인 지금 10차인가요? 10차 지금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을 보면은 밤 10시 46분하고 10시 46분에는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는 같아요. 그리고 10시 58분에는 48초간 짧게 대화를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 예, 설명을 못 들었다. 자, 그런데 공간 앞
저 조태용 그 원장의 그 공간 앞 공터에서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바로 요 공터였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11시 6분에 2분 47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위치 추적해야 할 대상자들 명단을 불러줬는데 14명에서 16명째가 된 걸로 기억한다. 자, 그래서 공간 앞 공터에서 어두침침할 때 휘갈려서 메모를 써가는 바람에 잘 알 수가 없어서 보좌관한테 시켜서 정선을 했다. 이 보좌관은 한동훈이의 현대고등학교 선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조태용 원장이 깠어요. CCTV를 다 조사해봤더니 이게 공간 앞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에 이 시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20일 날 헌재가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집무실에 이동해서 밤 11시 6분에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단을 썼고, 여기 10시 58분 나오잖아요. 10시 58분 통화하고 11시 6분 그 통화 한꺼번에 한 것처럼 이게 혼동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공터에서 메모 썼다고 이건 헌재에서 잘못 진술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메모도 계속 바뀌어. 말도 계속 바뀌어. 장소도 바뀌어. 시간도 바뀌어. 이러면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예,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빨간 선 위, 그리고 아래의 필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제 김명수, 김민수 이렇게 체포 대상자들 명단 위에 16명, 그리고 1조 2조로 두 번에 걸쳐서 체포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필체가 다르다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요 아래 추가적으로 첨삭한 거, 이게 넣은 거, 추가한 거, 이거는 누구 거냐? 이게 박선원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여기 1조 2조 이거 보이시죠? 예. 요게 그래서 요거를 필적 감독, 요거를 갖다 이렇게 잘 이쁘게 한 게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대 감금 조사한다. 검거를 요청하는데 위치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박선원 이게 필적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대진문서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더니 박선원 거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요게, 자, 이제 감정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파란 글씨 있는 게 요게 이제 홍장훈의 본래의 글씨예요. 김어준이 조국, 예. 김어준이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 후 방적사 구금시설에, 지하 구금시설에 감금한다.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위치 추적과 함께 예, 검거를 요청했다. 요 부분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필적. 자, 그래서 요게 10시 53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통령님하고 통화하고 두 번째 48조 통화하고 두 번째는 1분 30초 집무실.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48조. 그 다음에 여인영하고 2분 47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거리는 3분 거리다. 예. 자, 그래서 감정은 누가 했느냐? 이게 의뢰는 신혜식하고 변의자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대진문서 감정원의 감정인은 진영순대. 요 분은 국과수에서 감정만 30여 년 이상을 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방법. 이게는 이렇게 문자 구성 배치, 그 다음에 등등 팔의 각도, 그 다음에 필순, 등등.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여하간. 자, 그래서 요걸 했더니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예. 필적인 경우에 필기자의 손목과 팔, 어깨의 동작에 의하여 쓰기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라도 인쇄문자와 달리 때와 장소, 필기구, 필기 자세, 필기자의 심신 상태, 기재 시기 등 여러 기재 조건에 따른 필적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A문서, B문서는 상당히 흘림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동일 내용의 문자도 거의 없지만 주어진 자료에서 비교가 가능한 문자와 자획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일부 자획의 연결 부분과 의치 등에서 차이점도 있어 보이지만은 필적의 특징 부분과 자체내의 필적 변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바 이러한 차이점은 기재 조건 등의 영향에 의한 변화의 차이점으로 판단된다. 그 외 문자 구성과 배자, 기필점과 종필 처리 부분, 자획의 위치와 방향, 각도 이런 등등의 공통점이 있고 특히 아래 표와 같은 개인적 필적 고유의 독특한 특징에서도 서로 공통점이 발견이 된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예, 공통점.
감정물, 이게 글씨죠. 박찬대열대 찬자 뭐 등등. 예, 요런 거를 필적의 공통점 부분, 초성, 비읍, 시옷 뭐 이런 거를 쭉 봤더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14장의 문서로 이게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2월 24일 날 지금 감정인 진명수 요 분이 감정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추적과 그리고 위치 파악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국회 본관위 선관위로. 자, 요것이 말이죠. 방첩사.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청색 표시가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문서, 요게 말하자면 필적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스가 이게가 이제 누구죠? 홍장원이, 요거가 박선원이, 말하자면 아랫부분이 요거를 쭉 검증을 해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조국 1조, 2조 이런 걸 싹 검토를 해봤더니 요게 요 김호준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글씨들, 자, 요렇게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세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트럼프 노벨상 추천. 요게 이제 트럼프 노벨상 추천 요거는요. 요거가 지금 그 누구죠? 그 박선원이가 트럼프 노벨상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게 박선원 글씨체잖아요. 요런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요런 걸 근거로 해서. 자, 그랬더니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박선원 글씨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도망갈래야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끝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박선원의 필체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박선원이 이제 노트북,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추천하는 요게 가장 최근의 박선원 필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박선원의 필적과 이거를 전문가가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똑 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가 이제 이걸 보면, 이걸 보면은 이제 사실상 끝난 거죠. 더 이상 이제 토론의 여지가 없이 내란몰이의 박선원, 그동안에도 이제 박선원하고 곽종근 아까도 했지만 박범계 요런 사람들이 끈질기게 이 곽종근과 홍장원이를 회유 유혹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맞아 떨어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뒷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요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의 이제 이 재판, 요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수원지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하고 법화, 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의 재판부 법관 3명이 정기 인사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에는 송병훈 부장판사 48살입니다. 그리고 배석판사는 차윤재, 그리고 39살, 그리고 김남희 42살, 요 판사가 배치가 됐어요. 형사 11부. 그러니까 재판장이 송병훈 부장판사고 좌우석에 차윤재, 김남희 판사. 그러면 이제 송병훈 부장판사는 누구냐? 2002년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006년 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습니다. 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후에 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요. 2019년도에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대구지법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러면 엘리트 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차윤재 배석판사는요, 연수원 43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 35기니까 한 8년 후배죠. 중앙지법, 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고, 자, 그리고요, 이제 김남희 판사는 42살인데, 이제 4회 변호사 시험, 로스쿨 출신이죠. 2015년도. 그리고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에 2021년도 부산지법 서우지원 판사를 거쳐서 수원지법으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차 판사도 그렇고, 지금 이 김남희 판사도 그렇고, 둘 다 그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한 게 이 공통점이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형사 11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고,
예, 다루고, 그 다음에 법과 유용. 그런 게 이재명이가 한 1억 원, 한 1억 600 정도, 이 정도 배임 사건, 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 고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배승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집요하게 온갖 이유를 다 동원해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고 마지막까지 재판 기피 신청을 했어요.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부 전체가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기피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피는 이유가 없다. 기피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난 2월 11일 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북소금 사건은 작년 6월에 기소가 됐는데 8개월 동안 4차례 준비 기일만 진행됐고 정식 재판은 아직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유용 사건 역시 작년 11월에 기소된 이후 단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거는요. 지금 미국마저도 국제사회마저도 유엔마저도 요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800만 불 벌크 캐시요. 대량 현금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 유엔 체제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벌크 캐시니까 400만 불. 자,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보면 이 김성태도 지금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북 방북 대가로 500만 불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성태가 200만 불을 깎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지금 유엔 체제 때문에 현금을 갖고 나올 수가 없다. 예, 현금을 갖고 나올 수가 없다. 요 이유로 해서 지금 200만 불을 깎아가지고 300만 불에 지금 낙착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끝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 대북소금 사건은 이재명의 현재 5개 재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재판이 된다. 그런데 이 송병헌 부장판사의 평판을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하게 재판을 내리는 신진우 못지않은 저승사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이재명이가 내란 몰이를 하다가 실패한 결정적 계기가 이 필적이 이재명 거가 이 박선원 거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박선원의 메모 4개가 참고가 됐는데 그 참고가 된 것은 2024년도 12월 7일 여인영 사령관과 대화하며 작성한 메모 2개. 그리고 2025년도 2월 3일 트럼프 노벨상 추천 내용을 기재한 수천 메모 1매. 그리고 2007년도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작성한 메모 1매. 요 4매가 결국은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해당 메모는 명단보다는요, 검거 요청, 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정치인 강제 체포 지시로 인한 내란죄의 결정적 지금 문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 박선원 의원 역시 내란죄의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적을 조사해 봤더니 결국은 아니다. 요거는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채널 A의 홍장원이가 갖고 나와서 설명용 메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메모, 그러니까 이제 채널 A에 나온 메모도 중요한 단서로 지금 활용이 됐다. 이 점이 매우 이례적인 점이다. 자, 그러니까 도망가고 재주를 부리다가 결국 거짓말은 걸린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가 가봐야. 예. 이재명 거짓말. 근데 이재명 거짓말은 따라가 정말 어려워요. 피곤해요. 예, 정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시간에도요, 많은 댓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진님은 전옥현, 전광훈, 전영옥, 전한길, 내전시 선생님들이 나라 그만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참 과찬의 말씀이고요. 열심히 할 뿐이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더 여러분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